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나는 솔로에 출연해서 14기 옥순이 되었는지 그 쭉 이어졌던 저의 인생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유년 시절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어요. 어머니 치마폭 뒤에 숨어가지고 웃기만 하던 그런 정말 소심하고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좀 모순인데 좀 눈에 띄고 싶어 하는데 또 자신은 없는 약간 이런 아이였어요. 노래를 곧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 가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돼요. 오디션 같은 것도 볼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생각만 굉장히 많이 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타입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ENTP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되게 원대한 꿈을 꾸지만 실행력은 떨어지는 ENTP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도 제가 그 꿈을 버리지는 않아요. 오디션이 붙은 적도 있었어요. 돈을 내고 트레이닝을 받아라 약간 이런 기획사였는데 내 길이 아닌가? 내가 재능이 있었다면 돈을 주면서도 시켜주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평범한 삶으로 살아보자.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조금 눈에 띄고 싶다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얼굴에 살이 많은 타입이어서 그런지 카메라에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성형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포기해야겠다. 대학교에서 홍보대사 활동을 합니다. 그 홍보대사의 그 수순이 아나운서나 리포터, 기자, 언론 쪽으로 진로를 가게 되는 시기여서 저도 아나운서 이런 거를 꿈꿨었는데 말투가 좀 애기같이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쳤을 수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못 고쳤으니까 아마 당시에도 못 고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하는 그런 스피치 능력도 떨어지고 성형은 좀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 길도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아나운서를 시도도 안 해봤는데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회사 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정치 문화에도 적응을 못했고 집단 문화에도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대립하는 그런 정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신을 제대로 못하겠다. 저는 이제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는 타입이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저 다이어트 하니까 점심 식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거드시는 거예요. 불편했었고 오늘 끝나고 어디 좋은 데 가나 봐? 사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도 저는 너무 불편했고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늘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유학을 가든지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가 외국 항공사를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야 너도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 가지 말고 이런 거 한번 지원을 해봐 해가지고 카타르 항공에 지원을 처음 했는데 갑자기 덜컥 승무원이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외국 항공사에 승무원이 된 거예요. 당시에 제가 한국어 교사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거든요. 원래 플랜 A가 한국어 교사였어요. 자격증을 취득할지 교육기관을 갈지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승무원이 된 거예요. 만으로 27개 갑자기 카타르에 가게 돼요. 짧은 어학연수 정도만 외국에서 보내봤지 오랫동안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건너갔는데 처음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카타르 항공은 팀으로 비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번 매 비행에 새로운 팀원을 구성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행 안에서만 우리 한 팀이야, 뭐 동료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도하러 돌아오면 잘 지내, 잘 가 이렇게 하고 끝인 거예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인간관계가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였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가깝게 지내야 하는 그런 직장 문화가 조금 부담이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 카타르 항공 직장 문화가 저한테 너무 잘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을 하게 됐고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먹고 만지고 막 다 해야 되는 타입인데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부지런히 가가지고 다 경험해보고 즐겁게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가족들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내 조국도 그립고 막 모든 게 다 그리운데도 즐거운 거예요. 비행을 가면 너무 즐겁고 카타르 도하로 돌아오면 너무 외롭고 막 이런 삶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의지할 게 제 일기장 그리고 제 블로그 이 두 가지가 됩니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제가 카타르에 있는 동안 연애를 못했잖아요. 좀 감정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 내 스스로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일기를 쓰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테라피였던 것 같아요. 그거에 굉장히 몰두를 하면서 뭔가 써내려가면서 되게 해소를 많이 했었거든요.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 해요. 기록에 대해서 조금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진짜 많이 찍고 그러한 기억들을 다 글로써 무언가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성격이어서 블로그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왔던 그런 기록들이 제 블로그의 품질을 굉장히 높여줬더라고요. 사진을 찍던 문화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도 영상을 많이 찍고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일찍 접했었어요. 영상을 특별한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편집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근데 비행이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레이오버만 해도 한 6, 7개가 되는데 비행을 일주일 내내 해요. 그 이틀 쉬고 막 이런 식인데 영상을 만드는 속도는 더딘데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속도를 못 쫓아가다가 제풀에 지쳐요. 그래가지고 못 만들게 됩니다. 요즘에 계속 올리고 있죠. 다 그때 이제 못 올렸던 영상들을, 해묵은 영상들을 지금 이제 와서 올리고 있는데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면서 좀 외로움을 견디고자 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연애도 못하고 친구들도 다 떠났고 이래가지고 너무 외롭고 이렇게 적적한 마음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원래 플랜 A였던 그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학교에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대학원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동안 주식을 공부를 하려고 삼프로TV를 항상 시청을 했는데 주린이를 모집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린인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지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뽑힌 거예요. 가르치는 걸 배우고자 하는 그런 주린이의 역할에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23회의 비디오를 촬영을 하게 돼요. 비디오 앞에서 뭔가를 찍어본 건데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떨리지는 않는데 머리가 백지가 되더라고요. 카타르에 있을 때도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하게 됐었어요. 저는 딱히 그렇게 전화통화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어가지고 이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말하기 연습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말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프로TV와 같이 찍었던 당시에도 카메라 공포증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떨리지는 않으니까 나 카메라 체질인가? 한편으로는 나 방송 같은 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저의 굉장히 친한 동생이자 저의 카타르 항공 전 직장 동료인 되게 잘 나가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방송을 경험하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게 돼요.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이유는 한국어 교사가 돼서 다른 사람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의 경험이 무조건 이건 도움이 될 거다.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만들어서 쇼호스트 과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도움이 됐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가 되려면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블로그를 하고 있었던 게 품질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이거를 활용을 해보자. 그때 당시 알게 된 게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상품을 체험을 해서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고 모르니까 한번 다 신청해보자 하고서 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족족 다 되는 거예요. 마감이 하루에 17개가 겹친 적이 있었어요. PT를 받고 레슨 받고 진짜 너무 바쁘게 스케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살을 항상 빼려는 의지가 너무 강했는데 식당에 가서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자꾸 살이 막 계속 쪄. 이게 아닌데?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제가 드라마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게 돼요.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곳이 또 그 집합 장소랑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다양한 옷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옷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잘 됐다. 나 옷도 많고 집도 가깝고 남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굴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처음 엑스트라 알바를 하러 가는 게 사내 맞선.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또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14기 옥순 사내 맞선에 나왔어. 그 옆에 계신 분은 연기자예요. 그 친구 역할 하라고 해서 쭈뼛쭈뼛 하면서 카메라가 제 앞에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NG를 몇 번 냈었어요. 그래서 그 주연 배우 두 분이 앞에 계신데 제가 막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NG 몇 번 내고 그래서 참 좀 민폐를 끼쳤던. 저는 연기랑은 전혀 뭐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가 시간을 한번 좀 알차게 써볼까?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주어지니까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제가 총 5번은 촬영을 해봤거든요. 너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살수차 비 뿌리는데 덜덜 떨면서 밤새 촬영을 해본 적이 있었고 클럽 씬을 촬영하러 가서 밤새 막 춤을 다음날 근육통을 앓았던 적도 있었고 너무 추워 죽겠는데 등산을 한 적도 있었고 진짜 추운데 놀이기구를 미친 짓 해가지고 막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출근하는 그런 운동하는 그런 씬 촬영했었고 그것도 이제 하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것도 굉장히 힘들구나.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도 안 하게 됐고 흥미를 빨리 잃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뭔가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좀 안 되네. 당시에 제 대학원 스케줄이 너무 바빠지는 바람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더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2022년 하반기는 이제 한국어 교육 쪽으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해요. 계속 일은 하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나도 이쪽으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가 나는 솔로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제가 나는 솔로 출연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 제 유튜브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이 나는 솔로 출연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했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카타르 도하에서 지낼 때는 제가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았거든요. 코로나 시절에 제가 1년 동안 카타르 도하에 있으면서 정말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면서 우울감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었었어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한국에 돌아온 이상 나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나는 솔로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저를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그런 서름을 이렇게 한 번에 단숨에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었다. 그게 가장 큰 출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유튜브에 담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비행하던 영상도 다 순차적으로 내보내고 싶고 옥순이 되는 과정도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저는 계속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제발 새로운 항목을 늘리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해요. 계획했던 것부터 차근히 좀 해나가자 마음을 먹거든요. 저한테 첫 번째는 한국어 교육입니다. 학위도 취득을 했고 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거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경험을 다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다 한국어 교육에 녹아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일단은 저의 그 첫 번째 미션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이고 인플루언서는 근데 사실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낀 게 있거든요. 제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자 남는 게 없구나. 그냥 제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고 싶고 이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경험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되게 압축해서 모든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저만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랑도 주시고 관심도 주셨는데 또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면서 하나씩 쟁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안녕!